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핫 마켓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난 컨팅전 오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와 셀러의 입장에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들 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셀러스 마켓의 구매 경쟁이 심한 시장 상황에서 바이어들은 셀러가 선호하는 컨틴전시 조항들을 없앤 경쟁력 있는 오퍼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반면에 컨틴전시는 만약 바이어가 계약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구매자의 디파짓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요. 예, 그러면 컨틴전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컨틴전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틴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틴전시는요, 바이어가 부동산, 주택을 구매할 때, 예, 셀러에게 오퍼를 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하겠다라고 명시한 조건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한 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크로우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에스크로우 진행 과정에서 이 컨틴전시 기간이 있고 그 컨틴전시 기간 동안에 그 컨틴전시의 조건들을 바이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바이어가 취소를 할 경우에 이 컨틴전시 조항이 있으면은 바이어는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한 금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의 주요 컨틴전시 조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인스펙션 컨틴전시인데요. 예, 이 컨틴전시는 집 상태에 하자 여부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구매를 하겠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셀러가 오퍼 승인 후에 바이어는 17일 내에 이 집 상태 여부를 검토하고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appraisal contingency인데요. 부동산의 감정 가격을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요. 매매 가격과 비교를 해서 합당한 여부를 판단해서 구매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이제 셀러가 오퍼 수락 후에 17일 이내로 바이어가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컨틴전시를 17일 내에 리무브 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세 번째로는 런 컨틴전시인데요. 뭐 캐시 바이어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론을 받아야 되는 바이어의 경우 대출 기간 렌더로부터 융자 승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퍼가 수락된 후에 21일 내에 컨틴전시 조건을 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 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프레이저가 런 컨틴전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프레이저 금액이 적게 나올 경우, 구매 가격보다 차이가 나서 적게 나올 경우 바이어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대출 기간에서 대출 금액이 따라서 작아집니다. 예, 어프레이저 금액에 따라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그 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다운페이 금액 플러스 또 다른 또 금액을 준비를 해야 어, 그 페이먼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프레이저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론이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거꾸로 바이어가 컨틴전시 조항을 없애고 컨틴전시 조항 없이 리무브하고 오퍼를 한 경우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17일 내에 컨틴전시를 없애야 되고 21일 내에 없어야 된다는 것은 계약서상에 일반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 외에 실제로 바이어가 오퍼를 할 때 컨틴전시를 지로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기간을 더 줄여서 7일 아니면 14일 이렇게 단축시켜서 오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어가 아예 컨틴전시가 없이 컨틴전시 리무브해서 지로로 했을 경우에 이 계약서상의 이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간주를 하고 있는지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한국말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 별도의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바이어가 계약서상 컨틴전시 또는 취소 권리를 없애는 경우, 컨틴전시를 리무브할 경우 바이어는 결정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 걸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어는요, 해당 컨틴전시 또는 취소 권리와 관련된 리포트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정보 및 디스클로저 검토를 완료한 걸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뭐 검토를 완료했으니까 거래를 진행하도록 선택한 것으로 또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컨틴전시와 관련된 그 결과로서 해당 컨틴전시와 관련된 수리 또는 수정 또는 취소 권한과 구매 자금 파이낸싱 불가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그 외 책임 및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컨틴전시를 리무브하고 없이 오퍼를 할 경우 바이어에게는 이와 같은 위험 요소와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요.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간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바이어가 계약을 불이행할 때 셀러가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사전 합의인데요. 바이어가 계약사항에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경우, 이 컨틴전시를 없이 오프할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셀러는 손해를 배상을 받고 바이어 디파짓의 일정 부분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러가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추정 금액은요. 바이어 거주 목적의 1부터 4개의 거주 주택, 주거 주택의 경우 그 구매 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선을 3%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약금을 디파짓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한 3% 정도 요구를 하죠. 그것도 이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컨틴전시 조항 중 자주 분쟁이 있을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보겠습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없는 경우,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리무브 하고서 오퍼를 했는데 추후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셀러가 오퍼를 수락을 했는데 그 추후에 이제 바이어가 인스펙션 했는데 심각한 하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럴 경우 바이어는 셀러한테 그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바이어가 그 심각한 하자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디파짓한 돈이 금액이 그대로 셀러의 위약 금액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셀러가 오퍼를 수락하기 전에 디스클로저가 됐느냐 아니면은 디스클로저가 그 이후에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 여부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스클로저 여부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디스크로저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또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TDS를 보겠는데요. TDS는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셀러 주택 판매자가 판매하는 주택의 상태를 예, 세 장의 문서로 예,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자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오파 수락 전에 TDS를 통해서 디스크로저가 됐을 경우에는 바이어가 그걸 다 인지하고 오파를 한 거기 때문에 컨틴전시를 리무브한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슈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 오파가 수락된 후에 그 다음에 TDS를 통해서 디스크로저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오파 수락 전 TDS를 릴리즈 했지만 나중에 그 TDS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바이어는 그 집의 그 상태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예,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 이제 이메일이나 메일로 공지를 받았을 때는 5일 내에 취소 가능하고요. 인편으로 TDS 내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 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TDS가 없는 그 오파 듀가 있잖아요. 오파 듀 데이까지 디스크로저가 안 돼 있는 그런 집의 경우에는 컨틴전시를 리무브하고 공격적으로 오파를 내는 그런 전략을 짜도 나중에 이렇게 TDS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이런 부분들을 잘 상의해서 인스펙션의 경우 날짜도 조절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컨티전시를 리무브하고 아니면 또 이즈로 이렇게 또 오파를 해가지고 구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나중에 또 이런 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보는 것도 예, 요즘 같은 셀러스 마켓에서는 좋은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컨틴전시가 없는 오파의 경우일지라도 예, 셀러가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오파 수락 전에 반드시 바이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 어프로블 된 그런 레러라든가 그리고 다운페이 할 돈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프루프 오브 펀드 예, 이건 대출 받아서 이제 론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풀캐시 같은 경우에도 그 캐시 여부가 충분히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확인이 됐더라 하더라도 풀캐시를 실제로 그 자금이 이체하기 전까지는 에스크로에 이체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바이어가 그 진행할지 여부는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했다고 해서. 그리고 프리 어프로블이 있고 또 다운 페이먼이 있다고 하더라도 론이 또 어프레저에 따라서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또 분쟁으로 가겠죠. 서로 분쟁의 상황으로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어프레이저 밸류가 구매가랑 차이가 심할 경우 예, 바이어들이 또 계약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또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로저가 언제 됐냐, 오파 수락 전에 됐냐, 후에 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분쟁의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손을 들 수 있냐 이것도 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국은 이제 TD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디스크로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바이어의 오파 후 제시가 되거나 또 업데이트가 된 경우 바이어는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점. 예, 그 점은 셀러들이 반드시 그 알고 예, 그 난 컨티니시 오파이더라도 이런 셀러의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분쟁의 결론이 날 때까지 디파짓 금액이 셀러에게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디파짓 금액은 분쟁의 어, 결론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이 나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그 분쟁 상태가 오래 가면은 그 집이 계속 오픈마켓 상태죠. 예, 거래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이 분쟁에 대한 서로의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셀러한테 많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의 성향에 따라서는 또 법적으로 예, 또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이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난 컨틴전시로 오픈할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중간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없이 오파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계약을 취소할 만한 어떤 그런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욱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셀러들이 난 컨티니스 오퍼를 받을 때 예,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서 예, 잘 검토해서 에이전트랑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난 컨틴전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내용들 시세활이나 또 주택을 구매 또는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